체르키는 길들일 수 있는 선수가 아니야. 목줄을 채운다고 채워지질 않는다고. 애초에 고양인데 고양이한테 목줄을 채운다고 그게 채워지냐고. 고양이는 액체니까 목줄 그냥 풀어버려. 체르키가 그렇다고. 액체 같은 애라고. 냅둬야 돼 쟤는. 얌전해지게 약간 좀 저기 한다. 통조림 좀 주면서 추루 좀 주면서 그냥 눌러 담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시즌 막바지에 펩이 체르키한테 했었던 것처럼 미친 개라기보다는 고양이 전형적인 고양이과 동물 키우듯이 키워야 돼. 아우 아까워. 체중이 안 실렸어. 자,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돈나룸마 골키퍼에 그바르디올, 게히, 디아스, 후사노프, 루이스 앤더슨, 포든, 오랄리, 세메뇨, 홀란드 이렇게 베스트 11이 꾸려져서 나왔는데요. 센터백이 4명이나 나왔네요. 그리고 오랄리 루이스가 아마도 앞선에서 풀어나가는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으면서도 지난 경기를 떠올려서 앤더슨을 올렸었던 걸 감안한다면 오랄리가 홀딩으로 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그바르디올이나 게히 등의 센터백들이 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포드는 측면보다는 중원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메뇨가 양쪽 중에 한쪽에서 와이드하게 움직여주는 약간 언밸런스한 포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무슨 생각인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일단 지켜본 뒤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전반전이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0대1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맨시티가 어느 정도는 좀 주도한 전반전이 됐다라고도 말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시티가 어느 정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 선수는 역시나 엘리엇 앤더슨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엘리엇 앤더슨은 하드워커죠. 많이 뛰는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체력만큼의 좋은 발목 힘을 갖고 있는 선수라서 쿼터백으로서도 매우 훌륭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거의 혼자서 한 2인분 역할을 소화를 해준 덕분에 맨시티가 경기력만큼은 좀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엘리엇 앤더슨은요. 1억 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를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오랄리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뭐 오랄리 퍼포먼스가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풀백으로 세워놔도 충분히 공격 상황에서는 상대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윙포워드와의 좋은 협업을 보여줘 왔었단 말이에요. 풀백에서의 이제 수비 안정감도 주면서 공격 가담까지 앤더슨이 해주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소화해 줄 수 있는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하다 보니까 수비 옵션이 완전히 배제가 돼버렸죠. 이러다 보니까는 그냥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치의 절반밖에 보여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하러 오랄리를 이렇게 앞선에다가 출전을 시켰는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바르디오 자리에 오랄리가 출전을 하게 된다면은 어차피 공격 상황에서는 올라가잖아요. 상대 박스 안까지 들어가고요. 이 선수 체력도 좋은 선수고 스프린트도 매우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을 함에 있어서 크게 부족함이나 모자람을 지난 시즌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이 오랄리의 이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다들 준수했다고 생각해요. 디아스나 뭐 게히가 약간은 기대되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경기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퍼포먼스가 좀 부족했다, 모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억지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이스 경기력 같은 경우에도 우려스럽기는 했습니다만은 공격을 해야 할 때 적절하게 침투에 들어와서 연계에 가담해주는 모습도 긍정적이었어요.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즌 1라운드 울브스전에서 모두가 티자니를 회상하면서 티자니 이야기만 하지만은 사실 그 경기에서는 리코 루이스나 오스카 밥도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리코 루이스도 지난 시즌 1라운드 때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즌 연속해서 포든의 라이트 윙 포워드 옵션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안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솔직히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레스카가 포든을 라이트 윙 포워드로 기용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요 한 가지만큼은 매우 고무적이다. 여기서 희망을 느꼈다. 희망을 봤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제 생각에는 오랄리가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치 100%를 활용하지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셰르키가 나오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아스보다는 게히가 이제 센터백 자리에 다시 들어가고 곤잘레스가 디아스랑 교체가 돼서 홀딩 자리에서 좀 뛰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의 경기력이라면은 후방에서 곤잘레스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심어줬을 때 많은 찬스들을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한 3골 정도는 후반전에 성공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경기력이 매우 좋은 상황이라서 좀 요렇게라도 좀 선수 교체를 좀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런 바람을 좀 해보게 되네요. 아무튼 전반전 지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기대치가 내려와 있으면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후반전까지 보고 경기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맨시티가 역전에 성공을 했고 2대1로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됐네요. 그냥 셰르키는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본인이 잘하는 일을 그냥 한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트피스에서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해줬고, 그리고 그바르디올의 골을 도와주기도 했죠. 근데 이거는 뭐 마레스카가 시킨 거다, 마레스카의 전술적 패턴이었다, 승리였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억지스러운 게, 당장 지난 시즌 첼시전에서 게이가 성공시켰던 골도 그바르디올의 골과 동일한 상황이었거든요. 동일한 패스 전개였고요. 그때 당시에도 거의 없어 보이는 채널을 셰르키가 그냥 찾았고요. 그냥 찾았다기보다 그냥 만들었죠. 반템포 빠르게. 앞에 3명이 에워싸고 있었고 이 뒤에 2명이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채널이 그냥 아예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거를 타이밍으로 공간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을 찾았다라기보다는 타이밍으로 공간을 뺏었다. 그 덕분에 이제 그바르디올이 이제 멋진 마무리로 이제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맨시티가 앞서 나갈 수가 있게 됐네요. 펩 이야기는 딱히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펩이 셰르키를 길들이려다가 포기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길들이건 길들이지 않건 어쨌든지 간에 셰르키는 자기 할 일을 하는 선수이니까 말이죠. 시키는 대로 하네, 마네, 뭐 많이 뛰네, 안 뛰네, 뭐 이차저차 뭐 이 선수에 대한 단점들을 굳이 찾아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수에게 있어서 찬스 메이킹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말이죠. 드리블러들이 드리블링을 하는 것처럼 이 선수는 찬스 메이킹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선수라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 자체는 전반전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력에서 셰르키가 나오면은 할 수 있는 게 좀 많겠다. 어쩌면은 뭐 한 3골까지도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뭐 물론 중간에 앤더슨이 부상으로 이탈한, 부상 예방 차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앤더슨이 이제 이탈한 그 악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냥 셰르키가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앞서 몇 차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마레스카는 그래도 펩과는 다르게 세트피스로 득점을 노리는데 좀 진심인 사람이라서 맨시티에서의 리그 첫 골이 세트피스였다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딴 거는 모르겠어요. 뭐 루이스 써도 돼, 오라일리 막 써도 돼, 앤더슨 그냥 막 써도 돼. 근데 셰르키는 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딴 거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하게 냅두겠는데, 이 팀을 망치건 말건 진짜 신경 안 쓰겠는데 셰르키만 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홀란드 쓰는 만큼만 셰르키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램을 좀 가져보면서 저는 퍼포먼스 평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면 된 거지 뭐. 이기면 장땡인 거지 뭐. 누군가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아, 마레스카 전술 승리였다. 누군가는 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전술 승리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근데 첫 번째 골은 확실히 펩이었으면은 그런 식으로 직접 득점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궤적으로 올리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레스카의 전달 덕분이었다, 지시 덕분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마냥 마레스카에게 부정적인 면만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또 억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잘한 건 또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 또 주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토요일 새벽 4시에요. 오늘 경기 졌으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분명히 안 보려고 했을 텐데, 기대하면서 다음 경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